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범죄 관련해서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신용카드 회원과 관련된 범죄를 살펴볼까요? 신용카드 회원과 관련된 범죄는 신용카드를 허위 발급 후에 부정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 등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위조하여 허위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 위조하여 허위 발급, 허위 발급하고 회사에 제출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수법인데 이는 지급 책임을 면할 목적, 즉 카드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목적, 자격기준 미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격기준 미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신용카드를 허위로 발급하고 부정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허위 발급 후에 부정 사용하는 것. 자, 두 번째, 자기 명의의 유효한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입니다. 즉, 허위 분실 신고하고 사용하고 허위 분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기 카드 사용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신의 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회원 본인이 자기 명의의 카드를 자신이 사용하거나 타인과 공모하여 사용한 후 자기 명의의 카드를 자신이 사용하거나 타인과 공모하여 사용한 후 도난, 분실 신고를 하여 보상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회원 본인이 자기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과 공모해서 이렇게 도난 신고하거나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쓴 게 아니다. 보상 신청을 하는 방법이죠. 제3자와 관련된 범죄 중에 또 하나는 타인 이름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쓰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이나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부정 사용하는 수법인데요. 이 외에도 거래가 정지된 카드를 습득한 범인이 신용카드 회원의 주민등록증을 미변조하고 거래 정지를 해지한 후 부정하게 사용하는 수법도 포함됩니다. 자, 거래가 정지된 카드를 습득한 회원의 주민등록증을 미변조해서 거래를 해지하고 또 쓰는 거 이런 것도 있죠. 신용카드의 등급 변경 결정으로 유죄한 범죄가 있습니다. 은행 직원 및 카드 회사의 직원으로 사칭하고 회원을 방문하여 새로 발급된 카드로 교체해 주겠다. 카드 뒷면에 자기 테이프가 잘못되어 있어
새 카드로 교체해 주겠다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회수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카드 뒷면에 자기 테이프가 잘못되어 새 카드로 교체해 주겠다. 카드 교체, 카드 교체. 등급 변경 카드 교체. 그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부정하게 쓰는 거죠. 카드 등급을 올려주겠다. 반납. 비밀번호 뭡니까? 하고 부정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범죄 내용으로 홈쇼핑하면 전화하죠. 전화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빈번하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신용카드 계산할 때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내 카드를 두고 다른 사람 이름 카드로 결제되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범죄로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범죄를 이렇게 이제 한 사람 대해서 처벌을 해야 돼요. 처벌을. 신용카드 부정 발급자의 형사 책임을 살펴보면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자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된 사문서 행사, 사기죄,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기망하여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자는 속여서 기망이라는 걸 속이는 거잖아요. 기망. 기망을 속이는 겁니다. 속여서 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 속여서 이득을 얻는 것은 사기죄만 성립하겠죠. 자, 정리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자 형사 책임을 보면 모두 카드 사용 자체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에 들어갑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하지만 절취했다. 신용카드도 절취했으면 대문죄가 들어가죠. 절도. 훔쳤으니까 절도. 그 다음에 물품을 속여서 구입하면 사기죄가 되죠. 각각 절도나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이나 사기죄는 각각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실체적 경합범. 사기죄는 구매할 때마다 한 개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실체적 경합범입니다. 또한 수개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개의 가맹점에서 물품을 확 구매하는 경우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죄의 포괄 일죄입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죄는 여러 가맹점에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포괄해서 전부 같은 거잖아요. 포괄해서 일죄로 처벌합니다. 신용카드 불법 취득. 신용카드 소지자로부터 불법 취득하는 것은 절취, 강제로 취하는 건 강취, 공갈해서 취하는 건 갈취, 속여서 취하는 건 편취. 이 등으로 해당 카드는 재물성이 인정되므로 형법상 절도, 강도, 사기죄 등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타인 명의로 모용한 경우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위조된 사문서 행사, 신용카드 업자를 기망하여 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구성합니다. 판례의 경위도 자기 명의로 결제할 의사 없이 속여서 이득을 받는 것. 당연히 사기죄겠죠.
좀 정리할게요. 신용카드를 자체로 훔친 거는 절도. 그 다음에 남의 이름을 모용했다. 사문서 위조. 행사했다. 위조 사문서 행사. 신용카드 업자를 개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카드 위조 변조가 있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처벌 규정이 있고 사전자기록 위작, 속이는 것, 변작, 상상력 경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 할인 업자 및 카드 할인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잔액 조회를 빌미로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암호 해독 프로그램과 카드 판독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자기띠에 내장된 암호 코드를 판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에 내장된 암호 카드를 탐지하고 위조한 다음 매수한 신용카드 가맹점들 명으로 가장 매출 전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취득한 경우 형법 316조 2항의 전자기록 등 내용의 탐지일 적용 가장으로 매출 전표 부분에 대해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이다. 매출 전표를 가장으로 했다면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자, 남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썼다고 그러면 사기가 될 수 있겠죠. 훔쳤으면 돌아야 되겠죠. 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옵니다. 위조, 변조, 분실, 도난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다. 사기죄죠. 가맹점에서 속여서 샀으니까 사기죄. 현금 인출의 경우 현금 자동 지급기로부터 인출한 경우인데 허락 없이 남의 카드를 가져다가 돈을 빼는 것. 이거는 절도겠죠. 판례의 경우에 재물이니까 현금 자동 지급기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해당하며 타인의 비밀번호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 진실한 자료의 부정 사용이므로 속였다면 컴퓨터 사용 사기죄, 훔쳤다면 절도죄, 각각 실질적 경합으로 처벌합니다. 남의 카드를 가지고 훔쳐서 카드를 이용했다. 물건을 또 훔친 거죠. 절도입니다. 또 하나는 남의 계좌에서 돈을 내 계좌로 이체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돈을 이체했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죄질이 바뀝니다. 내 카드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썼다면 판례는 대금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는 카드 회사에 대한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에 의하여 카드 발급으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속여서 카드를 받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성립합니다. 즉 사용하거나 카드 발급했거나 사기죄의 포괄일죄다. 자기의 카드를 현금 지급기에 부정 사용하는 경우 내 카드가 내가 썼다고 그러면 이거는 내 카드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겠죠.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허용된 한도 내의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 자신의 카드로 현금을 지급받는 것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에 입력에 해당할 수 없다. 내 카드 내가 썼어. 그거는 사후 문제죠. 처음에 내가 갚을 의사 없이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사기죄가 되는 거고, 따라서 내 카드를 내가 쓰겠다. 어찌됐든 카드로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대출 행위, 불법 대출, 물품 제공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표를 작성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경우 여신 전문 금융업법 제70조 2항 3호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매출 전표를 하고 함은 카드가 카드 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됨으로써 진정하게 성립된 매출 전표를 원래 말합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진정하게 아니었다면 이거는 불법이죠. 불법. 불법으로 가야 되겠죠. 자, 신용카드 처분과 관련된 범죄인데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것 이거는 역시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자, 가맹점에 의한 범죄.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 매출 금액을 초과해서 허위죠, 허위. 초과 부분은 허위입니다.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 전표를 작성하여 자신의 매출 전표를 맥거를 남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이거는 역시 여신 전문 금융업법 19조 4항 3호, 70조 3항 3호의 위반입니다. 자, 이러한 신용카드를 수사할 때는 진행 방법은 현장에서 수집된 유형, 무형 내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서 범인의 행방 조사와 병행하여 수사는 다각도로 전개하되 수사의 범위는 점차 축소하여 범인에게 접근한 겁니다. 유형, 무형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현장 및 부근에서 범인의 행방 조사와 병행하여 수사를 폭넓게 다각도로 합니다. 폭넓게 다각도로 한 다음에 점차 줄여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범인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범행 수법과 피해자 상황은 이 조사하는 방법은 범행의 시기, 장소, 기망, 상대방이 누구냐. 방법은 어떻게 남을 속이는 방법을 썼느냐. 착오에 빠뜨린 상황, 기망행위와 착오의 인과관계, 착오와 재물의 교부 인과관계, 편취 재물, 취득한 재물의 처분관계, 피해자와 신분관계 등을 파악을 합니다. 신용카드 범행 전후의 사정 및 수단 방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범행 전후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자, 전후 상황 판단, 객관적 수집 조사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문제 한 번만 풀고 막 끝내겠습니다.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훔쳤다는 절도죠. 절도. 현금 자동 인출기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역시 절도고 신용카드 범죄는 뭐에 무조건 포함된다? 여신 전문 금융업 위반에 무조건 포함된다. 맞죠? 타인 남의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 위조죠.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해서 받아서 썼다. 행사죠.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물건을 샀다. 물건을 샀으면 사기죄에 해당하겠죠.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란 신용카드, 시설 대여, 할부 금융,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통틀어 말한 것이다. 맞죠? 시설 대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리스가 있다. 리스란 자동차 등을 할부로 돈을 납부하여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할부 금융업이란 돈을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만이 아닌 판매사, 제조사와 함께 3자가 약정을 맺어 할부야 납부를 가능케 해준 걸 말하죠. 회사, 가맹점, 회원, 그죠? 회사, 가맹점, 회원, 3자관계. 신용카드 전문, 여신 전문 금융법상 적용 대상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가 있다겠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것.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납부하게 한 자. 수수료를 본인이 내야 되는데 회원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양도양수한 자. 양도양수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물품의 판매,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사기죠, 사기.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여신금융업법이죠.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를 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합니다. 신용카드 범죄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신용카드의 종류에는 어,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가 있다. 이러한 모든 카드에 관련된 전표 작성, 허위 전표 작성, 허위 전표. 이러한 모든 것은 뭐로 처벌되냐? 원칙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이다. 금융업법 위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